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포츠 센터의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네, 오늘은 이제 하나이글스 소식 말고 야구계 좀 전반적으로 핫했던 소식들, 야구계 레카, 네, 이슈 두 가지 가지고 오늘 단신으로 네. 찾아왔습니다. 네.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지금 야구계에서 오재원 선수가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오재원 씨가 네. 굉장히 핫하죠. 네. 안 좋은 의미로.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야구계 사고가 좀 많이 터지긴 해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기타 뭐 학폭이라든지 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야, 안 되죠, 안 되죠. 네, 좀 터져요. 요즘은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정말 한 10년 주기로 한 번 올 만한 네. 사건이 좀 한 번 터졌죠. 일단 오재원 씨는 지금 구속 수감 상태고요. 일단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협박 등의 죄목으로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필로폰은 본인이 한 거니까. 아, 필로폰도 했어요? 필로폰도 했어요. 아. 네, 필로폰 했다가 그거 마약 검사에서 거의 검출이 돼가지고 뭐 지인 소화전 집에 필로폰 숨겨놨다 그것도 걸리고 어쨌든 뭐 주변 제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필로폰에서 여죄를 수사를 하던 와중에 그 마약성 의약품이라고 하죠. 수면제 일종의. 네. 그것도 대리 처방을 전 현직 선수한테 강요를 했다. 협박을 했다. 라고 해서 지금 야구계가 네. 뒤집어지고 있죠. 특히나 오재원 씨가 몸담고 있었던 두산 베어스. 여기가 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오재원이 선수 시절에도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네. 비매너 플레이로 굉장히 유명했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승부욕으로 포장이 되기도 했었고 네. 뭐 약간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오재원이 우리 팀이면 든든하다. 아. 오히려 뭐 그 유명한 짤도 하나 있어요. 그 WBC에서 일본과의 경기에서 네. 오재원이 그 9회였나요? 9회 정말 큰 타구를 날려서 네. 홈런 세레모니를 했는데 딱 잡히는 그런 아. 2루타였나요? 담장에 직격했었나? 그때 막 오열사다 막 그때 막 역시 오재원은 우리 팀에 있을 때가 제일 든든하다. 그때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네. 선수 생활 전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해설자로 들어갔는데 해설자 시절에도 사고를 많이 칩니다. 네. 혹시 이 사람이 그 박찬호 선수를 굉장히 디스한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첫 번째 논란이고요. 사실 박찬호 선수는 거의 뭐 신상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아니 뭐 그걸 떠나서 그냥 그 선수를 디스할 게 뭐가 있나요? 약간 뭐 해설에서 본인은 안 좋게 얘기했었다. 이쪽에 뭐 약간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예, 있다. 개인적인 감정을 약간 뭐 좀 안 좋은 방식으로 풀어냈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됐었고 다시 해설에 복귀한 다음에는 그 NC 다이노스 창원 경기를 중계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NC 다이노스 시구를 그 창원 연고에 있는 중학교 선수 유소년 선수가 시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캐스터가 이제 NC에서 데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네. 오재원 씨가 또 그거를 두고 아니다 야구 선수는 서울로 가야 된다 라는 좀 일종의 망언 아닌 망언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창원 연고의 유소년 선수면 NC 다이노스의 지원을 받는 것도 맞고 뭐 그리고 굳이 그걸 또 그렇게 막아야 됐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됐나 제가 굉장히 좀 순화해서 표현을 했지만 전체 그 그 중계본을 보면은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더라고요. 뭐 논란이 많은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어쩌다 걸렸대? 필로폰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인 제보인 것 같고요. 보통 그렇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그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제 2,800알인가요? 그만큼의 대리 처방을 받았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이거는 의약품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대리 처방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그럼요.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 준 사람도 문제예요. 감기약을 그렇게 받아도 안 되죠. 네. 하물며 감기약도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처방받은 약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리 처방을 해주는 선수가 지금 두산 베어스에 8명이 있다고 해요. 네. 전 현직 선수 포함해가지고 네. 지금 최대한 왜냐하면은 이게 피의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협박의 피해자이자 대리 처방의 피의자 건데 어떻게 보면 공범이죠.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그 협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네. 그 카톡 대화 같은 게 공개가 좀 됐는데 네.
뭐 처방을 안 받아오면은 뭐 팔을 지져버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신체 위해를 가하겠다는 뭐 표현을 서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또 야구 모든 운동선수가 그 한국에서는 운동계가 그렇겠지만 그 선후배 위계가 좀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대부분이 엄격하잖아요. 안 사실이죠. 네. 한국에서 안 그래도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인데 네, 특히 네. 또 운동 쪽이라면 네, 더 잘 지키다. 세죠 질서가. 그렇죠. 뭐 대부분 상식처럼 전해지고 있는 얘기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오전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저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기사 읽어보니까 네네. 대부분의 선수가 2군에 있거나 또는 이제 좀 1, 2군을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래도 8명이 연루가 됐으면 굉장히 좀 큰 사건이면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KBO 차원에서도 지금 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이게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 연루된 선수들에 대해서 징계가 없을 것 같진 않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법을 위반한 거는 좀 안타깝지만 사실인 거잖아요. 네. 하지만 좀 그 징계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대리 처방을 해준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음. 그 관계에서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태가 사실 일어나서는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자로 이제 그 지금 현수협 회장 김현수 선수가 이제 또 담화문을 냈더라고요. 이런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절대 응하지 말고 우리 선수협에 도움을 요청을 해라.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사건은 정말 야구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 야구계의 발전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야구 선수를 떠나서 그럼요. 어떤 개인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럼요. 네, 위계 네. 질서를 가지고 불법을 강요하는 건 네. 어느 사회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한데 어쨌든 야구계에서 좀 최근에 큰 소식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건 야구 자체의 문제입니다. 심판이 ABS 콜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녹음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은 삼성과 NC의 경기였습니다. 이제 그 NC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투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삼성의 1루 주자가 도루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루를 하게 되면은 포수가 공을 받자마자 2루로 던지게 되는 약간 경기가 좀 뭐라고 할까요? 어수선해지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근데 투구가 이루어졌으니까 스트라이크냐 볼 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포수가. 심판이. 주심이. 네, 주심이 볼 판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양팀 더그아웃에는 그 투구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태블릿이 한 개씩 있거든요. 좀 딜레이가 있어요. 네. 볼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태블릿은 스트라이크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NC 측에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해야죠. 근데 사실 볼 카운트는 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 스트라이크 원 볼일 때 네. 그 볼을 스트라이크로 정정하고 싶으면은 딱 그 투구가 끝나자마자 해야 돼요. 다음 공을 투구를 해버리면은 어필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태블릿에 뜨는 시점은 이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공을 투구한 후가 아니라 세 번째 공을 투구한 후에 두 번째 공이 뜨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도 좀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그 NC 측에서 이제 좀 나중에 알고 어필을 하니까 심판진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요즘 좀 방송사 카메라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송사 마이크에 네. 그런 조작 시도가 녹음이 된 거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그 심판이 보통 한 조가 돼서 돌아다니는데 그 심판장 그 당시에 이민호 씨가 네. 이루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ABS의 방식이 이제 그 기계가 판정을 내리면은 심판한테 이어폰으로 소리가 나와서 손으로 판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네. 분명히 그 수신기에서는 볼이라고 나왔다고 해라. 이것이 우리가 빠져나갈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이 방송사 카메라에다 녹음이 된 거죠. 아니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도 그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네. 사과만 하고 그냥 정정은 안 될지라도 네. 사과만 하고 그냥 어쨌든 징계는 나왔겠죠. 네. 하지만 이게 호미로 막을 거를 그러니까요. 가래로도 못 막게 된 그러니까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오심이라는 게 네네.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추세긴 네. 하지만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오심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도 야구 룰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정정이 안 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볼 카운트를 음. 정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최대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은 사후 징계가 있을지언정 그렇죠. 뭐 이렇게 욕 한 번 시원하게 먹고 그렇죠. 징계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네네. 넘어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방송사 마이크에 녹음이 되지 않았으면은 네. ABS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ABS 가지고 좀 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모 그렇죠. 감독은 진짜 ABS 왜 하냐 이런 말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ABS 스트라이크로 나왔는데 볼이라고 나왔다. 네. 볼이라고 들렸다. 아. 라고 이 증언이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또 ABS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과연 물론 그때는 상황이 급하겠으니까 사람이 또 몰리게 되면은 맞아요.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판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발언을 한 그러니까 볼이라고 들렸다고 해라라고 주동적으로 발언을 한 심판은 계약 해지를 당했고요. 소위 말해 해고를 당한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그 대화를 하고 있던 두 명의 심판은 3개월 무급 자격 정지. 네, 판정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네. 쉽지 않았죠. 월급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3개월 그렇죠. 무급이면 쉽지 않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심지어 3개월 후에 추가 인사 조치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3개월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인 것 같아요. 3개월 끝나면 뭐 3개월을 더 때리겠다 약간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3개월 뒤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 안타깝지만 이거 역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럼요. 네. 그럼. ABS 시스템에 대해서 뭐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려고 끝나자면은 네. 솔직히 팬들 입장에서 ABS 시스템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10% 미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ABS가 들어오면서 판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사 뭐 좀 이상한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좀 볼인 것 같은 공이 스트라이크로 잡힌다든지 네. 스트라이크 같은 공이 볼로 잡힌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양 팀한테 똑같은 기준으로 그게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관된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게. 네. 물론 이제 구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해요. 지금. 네. 어느 구장은 좀 높은 볼을 잘 잡아주고 어느 구장은 뭐 이제 바깥쪽을 잘 잡아주고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오차가 좀 있다. 적어도 과거에 심판이 하던 방식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네. 흐름상 스트라이크가 없어졌다는 그렇죠, 그 방송. 그렇죠. 예. 예. 뭐 낭만이 없어지는 시대긴 하지만 네네. 공정함이 살아난다. 공정함이 살아나고 쓸데없는 기싸움이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타자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공으로 뭐 삼진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심하고 또 뭐 기싸움하고 또 그렇죠. 주심은 또 너 나한테 대드는 거냐고 퇴장시키고 막. 그러니까 타자도 납득하고 그렇죠. 투수도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는 게 가장 크다. 좋네요. 저는 100% 찬성입니다. ABS는. 네. 그래서 이번 이 심판진의 이런 사고가 이런 ABS 시스템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을 만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고라고 생각했어요. 그 인사위원회 갔을 때 이거는 한 명은 잘리고 가는 거다 무조건. 왜냐하면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다. 그럼요. 네, 뭐 도입하는 초기에서 네. 그거를 조작하려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네. 자리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ABS를 떠나서 네네네. 보완을 했어야 돼요. 보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딜레이가 없어야 돼요. 공소시효가 없어야 돼. 네. 그 뭐 공소시효를 없앤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주심이 듣는 수신기를 양쪽 덕아웃에서 지급을 했대요. 근데 그것도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거 계속 듣고 있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코치가 듣고 있을 겁니까? 코치는 작전 짜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선수가 듣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아직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측면에서는 이게 맞다. 정착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그렇죠.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추가적인 뭐 장비의 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저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은 합니다. 맞습니다. 해결될 수 있죠. 네네. 오늘 조금 방송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그 오재원 씨 사건과 그 심판 ABS 존 조작 사건, 조작 시도 사건 두 가지 가지고 했고요. 뭐 다음 달 방송엔 또 하나이글스 방송과
또 이런 야구계에 좀 큰 이슈가 있으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